B-E-A-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석입니다. 자, 오늘 의상이었어요. 접대 입었던 거에다가 모자도 접대에 썼던 거를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나름 컨비네이션을 해서 새로움을 좀 더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옷이 없어서. 자, 여하튼 오늘은요, 여러분들 전반적인 독해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학생들이 독해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독해 학습의 어떤 위계라고 할까요? 뭐는 언제 공부해야 되고 뭐는 언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위계에 대해서 제가 저만의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제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단어죠, 그죠? 단어로 이게 못 이루쓰게 되면 나중에 단어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단어 학습인 것 같아요. 단어. 피라미드 제일 아래의 구조를 단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어는요, 여러분들 제일 이렇게 근간에 있고요. 요거는 매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마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만큼 자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제 IQ가 안 궁금하겠지만 108입니다. 108.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 짧게 여러 번 하니까 단어는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단어를 매일 채우는 과정 속에서 그 기반 위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바로 주어 다음에 끊고 동사 다음에 끊고 하는 바로 이제 구문 독해가 있다. 그래서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모르셨다 하면 구문이 보면 뭐 나돈니 A, B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어디서 내가 이렇게 끊어서 의미 달라고 해야 되는지, 즉 글 전체를 읽기보다는 좀 문장 단위로 나가는 것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시중에서 교재도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 절대적인 어떤 교재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교재를 보고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교재 탓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에 임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그냥 어떤 문제집이든 A든 B든 C든 혹은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이든 그 속에 내가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수첩에다가 짧게 이렇게 옮겨 적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만의 문장을 모은 구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장만 이렇게 매일매일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문장 모인 것만 이렇게 틈나는 대로 자기 전에 한 번 더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끊어읽기가 돼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 정도는 끊어 읽을 줄 알아야 사실은 문장을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하되 주어는 보통 은는이가 붙이고 동사는 뭐뭐 한다, 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만 사실은 되면 영어를 포기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었다 라고 하면 뒤에 뭐가 따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이란 말이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까지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뒤에 것까지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어읽기를 구문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끊어읽기가 충분히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기본적인 해석이 됐죠. 즉 부분 동작이 된 거예요. 부분 동작.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글이죠. 하나의 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글이라는 건요, 특히 수능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몇 문장이냐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8에서 10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파악을 하면 충분히 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수준에서, 즉 해석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글 전체를 읽고 나서는 멍한 거예요. 이런 현상 있죠? 해석하고 쭉 내려가다가 좀 한 문장에서 막혀 올라왔어요. 이게 뭐 대충 쭉 내려갔죠. 그런 글이, 그런 지문이 한 2-3개만 있으면 그날 모의고사 망합니다. 그죠? 장문 독해 못 열어봐요. 그 말은 해석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글 전체를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즉, 글 전체를 파악하려면 글의 구조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가령 제일 심플한 구조는 뭐냐면 영어는 보통 앞에서 이렇게 질러요. 이렇게. 너 진짜 난 너가 싫다? 그리고는 뒤에 뭐예요? 왜 너가 싫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딱딱딱딱 짚어주는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근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예시도 있고 대조도 있고 어떤 과학자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 수능 지문 진짜 많이 나오죠. 애리조나 대학교 실험실. 그거 왜 이렇게 실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거가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근거가 나올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약간의 이런 구조,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얻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글 전체를 파악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보고 분석해주는 쌤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하루에 테마 독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5개든 6개든 제일 어려운 놈 한 지문만 딱 선정하는 거. 내가 진짜 얘는 오늘 진짜 갈아서 마신다는 생각으로 딱 한 개만 설정해가지고 이거를 가령 이제 내가 연은지 선생님이 영상을 봤다. 제일 이쁘니까 연은지 선생님 걸 봤다 그러면 연은지 선생님이 그 지문을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연은지 선생님이 아파서 강의가 빵꾸 났으니까 내가 그 한 지문은 대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딱 그 한 지문만 물 흐르듯이 쭉쭉 내려가면서 그 사이의 구문과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하나만 딱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지문 하나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하루에 몇 개요? 1개.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조라든지 구문, 단어를 같이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높은 레벨이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논리 독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논리 독해.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독해가 이루어진다는 걸 파악이 되셨죠, 그죠? 당장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단어가 안 된 친구들은 단어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문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글을 읽었으면 그날 하루에 한 지문 정도 뭘 해줘라? 그렇죠. 내가 스스로 설명할 정도로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여기부터 하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건축물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씩만 이렇게 다 빠져도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결국 망해요. 수능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기 위계를 좀 잘 채우면서 여러분들 독해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on with the job.